그러니까 더 부근하기 좋네. 원래 이 역학 하시면서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제가 하는 강의는 뭐냐면은 기초에서부터 고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못 알아들을 소리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기초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만 누군가 가르쳐 줬다면 내가 눈이 확 텄을 건데 왜 이거를 아무도 설명 안 해주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통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개념이라든지 시각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주로 중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적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쭉 보되 제 말을 듣고 그 서적을 보면 개념 자체가 이제 다르게 선다는 거죠, 전부 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역학에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보면은, 책에서 처음 제시를 할 때 우리가 개념적인 것을 뭔가 하나를 다 놓쳐놓고 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정은 전부 똑같아요. 처음에 하는 게 도구적인 면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되고, 그죠? 도구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음양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오행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죠? 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간지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천간 대 천간 관계, 그죠? 천간 대 천간의 관계에서 보면은 주로 합, 충, 그 다음에 뭐 삼기, 뭐 이런 것들, 각종 신살 있죠? 각종 신살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도구잖아요. 그죠? 대부분 여기서는 어느 정도 다 익혀서 오신 분들로 알고, 그 다음에 천간 대 지지의 관계에서는, 우리 12운성이라든지, 그죠? 12운성, 공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지지의 관계에서는 합, 형, 충, 그 다음에 파, 해, 그 다음에 원진 등등등 쭉 내려가죠. 이 많은 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익혀가지고 우리가 그 각종 뭐 이론이라든지 우리 그런 것들을 익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에도 우리가 삼합 있고, 육합 있고, 방합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기합 있고, 요합 있고, 등등 있고, 그죠? 삼형 있고, 자형 있고, 그죠? 충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배우는 거는 어느 강의를 들으나 다 똑같이 배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배울 때의 개념이 우리가 어떤 자연적인 논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그 과정, 그냥 그 내용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전달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외우기만 외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 자체를 설명해 주는 책도 못 받고 제가요. 그 다음에 전부 뭐냐면은 여기서 화려한 하나의 기술만 자꾸 익히려고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구를 이렇게 배운 뒤에 그죠? 풀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격용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격과 용신. 요게 정규 과정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역학에서 입문해가지고 그 사주를 분석해 가는 방법이. 격용도 얼마나 또 복잡합니까, 사실은. 격용도 우리가 해보면은 뭐 정격이 있고 외격이 있고 특수격이 있고 정격에는 식신격, 상관격, 편인격, 정인격 해가지고 쭉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종격, 화격, 뭐 가화격, 진화격하고 특수격에는 뭐 인기, 용백격,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걸 다 애운다 이거죠. 대부분이 요 과정까지 자신 있게 가서 자기가 강의를 할 때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한 3년은 가면 난 바삭하게 이제 다 안다 할 수 있거든요. 3년에서 5년. 그런데 요 과정으로 가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3년을 이 공부를 해서 마치고 나면
사주를 이제 사람들 거 딱 봐줄 때, 우리 언제 이사하면 되겠습니까? 라면, 할 말이 없어요. 용신운이라 좋아. 아니, 선생님,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아, 일단 용신운이라 아무 때나 뛰도 좋아. 이렇게 둥글하게 뭔가 가는 거죠. 용신 잡는 것도, 그죠? 뭐, 5가지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병약, 조우, 통관, 전왕 해가지고 5가지를 나누잖아요. 그죠? 나눠가지고 용신을 해도, 처음에 이 과정을 오고 나면, 전부 다 도대체가 내 용신이 뭐야? 이것부터 따지는데, 결국 3년 공부하고 내 용신이 뭐야 하다가 모르니까 철학관 가서 물어본다고요, 이제. 물어보면 그 철학관마다 또 답이 다 달라요. 화용신, 수용신, 어디 가면은 목용신, 이렇게 다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엇에서 도대체 이 오류가 왔느냐. 3년에서 5년을 공부하고도 남의 걸 모르겠다 이거죠. 결국은. 내 것도 모르겠다. 그래, 나는 화운이 좋으니까 화운만 오면 될 거야. 아무리 기다려봐도 화운이 오면 좋아지는 거 없거든요. 그 과정들을 결국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가 접근할 때부터 역학에 대한 접근성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양적 개념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음양이라는 개념도 전부 다 우리가 책에서 보고 배울 때 하고 실전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으로 잡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것도 물론 여기서 제 설명 듣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이 음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책에서 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양적인, 양은 남, 하늘, 밝은 거, 뭐 등등등등등 해갖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은 여자, 그 다음에 땅, 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음양론을 접근할 때부터가 뭐냐면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여자인데 온 동네 떠들고 다니는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의 몸을 음체로 봐가지고, 여자의 몸을 음으로 봐가지고 여자를 음이다 이렇게 고정으로 가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미 떠들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닌다는 것은 양적인 성질을 얻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 사물에 대한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고, 음양적 개념은 뭐냐면 운동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운동성. 운동성이 양적인 성질로서 가버리느냐, 음적인 성질로서 가버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음양적 개념을 따지는 건데, 이런 거 알아서 뭐 하느냐. 써먹을 때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관상법이 있다. 이러면 사람의 얼굴을 그려 넣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면이 쭉 튀어나왔다. 튀어나왔으면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양적 성질을 얻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양적인 성질을 얻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음에 해당되는 연이나 음에 해당되는 어떤 기운 속에서 발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이렇게 거꾸로 쭉 음인처럼 이렇게 쭉 들어간 사람은 음적 성질을 많이 얻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의 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발복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관상가는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정면을 이렇게 봐가지고 눈썹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입이 있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양으로 보고, 그죠? 그 귀까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움직이는 것이니까 양으로 보고, 그죠? 귀와 코는 움직이지 않으니 음이다. 그러므로 눈을 껌뻑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적인 문제로 왔구나. 귀가 움직이지 않는, 귀에 무언가 그 어떤 상이 드러나서 그렇다. 뭔가 이 물으러 왔다. 그러면 음적인 일로 따지러 왔구나. 천이 움직이니 정신적인 것을 물으러 왔구나. 쥐가 움직이니 현실적인 문제를 물으러 왔구나. 이것도 자기가 음양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다 정해져 버린다는 거죠. 여자가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서
뭔가 해집고 돌아다니고 뭐 떠들고 다닌다. 그럼 여인이 양적인 성질을 얻어서 저렇게 돌아다니니 제자는 어디서 빌어먹어도 잘 빌어먹고 살겠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남자가 온 동네 떠들고 다닌다. 저 돈 안 되는 놈이다. 맞잖아요. 그죠? 왜? 편중성의 발생이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시각적인 그 운동성, 삶의 궤적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 자체에서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운도 어떻게 보느냐? 사주 안 내놓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음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걸 본다면 오늘이 자날이죠. 자날. 그러면 자라는 것이 과연 음적인 음이냐 양이냐 따졌을 때 이거 가지고 전부 헷갈려 하잖아요. 그죠? 표리 우리가 그거 다 아시죠? 또 아는가 이거? 자, 자라는 게 있을 때, 자, 한 해에 우리가 계절로 따져보자 이거죠. 계절. 계절적 개념으로 볼 때는, 그죠? 자는 음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 해의 시작이 시작되는 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양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개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어서는 뭐냐면 양이 일어서는 첫 단계가 일양이 여기서 일어서죠. 1양, 2양, 3양 해가지고 일어서는 게 그런 걸 볼 때는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실제로 이제 그 자날 남자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오늘 제 수업에 뭔가 만족을 얻고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음날, 음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날 남자들이 와서 나한테 뭔가 묻는다는 것은 내가 대충 떠들어도 자기 스스로 이미 그 기운이 만족을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음양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뒤에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육친, 뭐 12운성, 12신사 이런 거 있죠. 모두 이 음양에 의하여 그 풀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걸 뒤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쭉 설명을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음양오행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음양오행학. 그죠? 이 역학 자체를. 근데 음양오행학이 아니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서는 음양간지학이라고 보는 거죠. 음양간지학. 음양간지학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오행학이라고 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지?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배우고 그지? 상생상극을 배우고 하면서 우리가 뒤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경설에서 목용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목용신, 뭐 화용신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음양운동을 귀납적으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음양운동의 발산지기를 목화라 칭한 것이고, 그죠? 음운동, 그와 만물을 수렴하여 다시 거두는 것을 금수라고 칭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시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음양운동성을. 그런데 요 단계에서 옛날 사람들이 쪼개놓은 게 뭐가 있느냐. 갑부터 시작을 해서 쭉 천간적으로는 개까지 10개를 쪼개놨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에는 자부터 시작을 해서 해까지 12단계를 쪼개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밀해요. 이게 정밀해요. 정밀한 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모군의 발달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모군의 발달한다가 아니고
가분에 발달한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주를 보시다 보면, 모군에 발달한다 했는데, 보면 가분에 잘 나가면 역시 내 용신은 목이야. 해놓고, 묘에서 망하는 거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실전에서 보게 되면. 그게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뭐 하려고 오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오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오행으로 할 건데, 왜 간지를 쪼개놨냐 이거죠. 쪼개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다 쪼개놨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주감정을 하다 보면 갑 다르고 을 다르고 묘 다르고 인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 뭐야? 음양간지학이라는 거죠. 결국은 오행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쪽에서 쓰는 거는 정규 과정으로 가는 것은 아까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격용설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다 하지만 실제로 팔자풀이를 할 때는 이렇게 다 쪼개서 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선생님들이 자기들도 오랜 경험을 통하면 결국 잘라서 그렇다, 축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간지적으로 분류를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여기에다 꼭 틀을 끼워 맞춘다고요. 이렇게 격용설이라고 하는 그 속에다가 그냥 모군이라서 그렇다 아이가. 왜 을에서 망했습니까? 공망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알면서 학생들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저도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그 과정이 왜 이걸 아무도 내한테 안 가르쳐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건 뭐냐. 음양오행학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음양간지학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팔자 없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음양운동이라는 게 일정하게 일진일퇴하는 거라면 그죠? 한 발 나가고 한 발 물러서고 이것을 해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양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처음 생각을 할 때 뭐냐면 두 몸처럼 생각한다고. 두 몸. 음과 양을 다른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운동성과 방향성의 차이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내쉬면 양운동이고 들어서면 음운동인데 그것이 두 몸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다 이거죠. 한 콧구멍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여기서 한쪽 콧구멍 마시면서 한쪽 콧구멍 내쉴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있으면 내가 이론이 틀린 건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음양이라는 운동은 뭐야? 하나의 방향성. 그죠? 방향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의하여 결국은 양이냐 음이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운동을 보편화시켜서 더욱 쪼개놓은 것이 뭐냐? 그냥 오행설이라는 거죠. 오행설. 그러면 한 번 나가고 한 번 들어간다. 이라면 이거예요. 그냥 팔자를 안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대운을 쓸 줄 알잖아요. 그죠? 대운까지 뽑으실 줄 다 알죠? 그걸 뽑으면 대운이 이렇게 간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해서 대운수 얼마 치고 이렇게 간다 치면, 팔자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자, 지나간 세월을 보자. 요래돼 있는데, 그죠? 요렇게 우리가 대운이 흘러가고 있을 때, 어느 남자가 물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운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 양운동이 한번 일어섰다면, 그죠? 양운동이 되든 음운동이 되든 요 운동성 속에서 자기가 괴로웠다면 나머지 운동성은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죽는 거 아니면. 그지? 그러면 들어보고 그래 앞으로 좋아질 거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보편적인 음양 운동을 이해하고 있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때 힘들었다면, 요때 좋았다면,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야. 팔자 안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다만 그 운동성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저 보면은 이것도 쪼개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남자가 잘 쓸 수 있는 것이 이 글자, 이 글자라면, 그죠? 여자도 반은 잘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반씩이니까 양이 음의 운동성을 잘 얻는다면 그 운동성이 뭐냐면은 자기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요쪽에서 남자가 피곤하게 성공을 했으나 피곤하게 성공을 했다면, 그죠? 요때는 까먹더라도 편하게 까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가 범이라는 운을 만났으니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그죠? 토끼라는 운을 만났으니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그 운동성 속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운동성 자체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 공식화처럼 남자가 범대운에 만났으니 이렇게만 봐도 이 사람한테 떠들 말이 생긴다는 게 실제로. 네가 성공을 해도 죽을 고생하고 성공했을 것이다. 말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주변에 한번 관찰해 보시라니까요. 팔자 보지 말고 아시는 분들 대운 쭉 적어 놔놓고 범운을 지나갈 때 남자다. 네 죽을 고생하면서 성공을 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그것이 목이라서도 아니고 범이라서. 토끼 대운을 보라니까요. 다들 이사 많이 다닌다니까요.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댕기든지 뭘 하든지 어찌됐든 토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운동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목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서부터 아까 그 첫 시작부터 요까지 한참 와갖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스님 이사가 됩니까? 몰라. 용신운이라 좋아. 하여튼 이사가. 그래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팔자를 안 뽑아놓고도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내는 게 내전법에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범띠가 왔다면, 이날 토끼띠가 왔다면, 이날 용이 왔다면 뭐 때문에 왔을 것이다가 역학적 논리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뒤에 이제 열심히 들으시면 방법을 가르쳐 줄 거고 열심히 안 들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오행하게 치우쳐서 막 정신세계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모든 책을 보면 이 과정으로 가게 돼 있지만, 격용설로 해서 가게 돼 있지만, 뒤에 풀이할 때는 내가 오랜 경험을 쌓다 보면 결국 간지술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오행설 가지고 푸느냐 하면 안 푼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 이 음양 다음에 오행에 대한 설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